캔들 차트 분석의 캔들 차트의 다양한 패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한 개의 캔들과 두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반전형 패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반전형 패턴과 그리고 지속형 캔들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앞부분과 동일하겠죠. 캔들 패턴에 대한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고 반전형 패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더라면 이번 시간에는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반전형 패턴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캔들보다는 두 개의 캔들보다는 세 개의 캔들이 발생에 대한 확률은 적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샛별형이라든가 세 개의 캔들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대 양봉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양봉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장대 양봉도 이해하셨을 거고 장대 양봉을 이해하셨으면 삿바형도 이해하셨을 거고 삿바형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관통형도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뭐 영망치형 다른 패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변형된 패턴으로서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이 관통형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샛별형에 대한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샛별형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캔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가운데 캔들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관통형 캔들이겠죠. 자, 절반값, 하락하는 가격의 절반값을 다시 관통하는데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다. 가운데 별의 색상은 상관이 없다. 십자형일수록 신뢰도가 바로 높아진다라는 부분인데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이런 샛별형 캔들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관통형인데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관통형이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관통형에 대한 부분보다 관통형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만 샛별이 들어갔을 때 가운데 캔들에 샛별이 들어갔을 때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높여지는 샛별형이 되는 거구나. 가운데 캔들에 대한 부분이 십자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십자 샛별형이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샛별형과 반대되는 패턴도 또 있겠네요. 아까 관통형과 반대되는 개념이 흑운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집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념에 대한 부분. 자, 관통. 말만 바꾼 겁니다. 자, 흑운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절반을 하락으로 관통했어요. 그걸 흑운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흑운형에 대한 응용형 패턴이 바로 석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캔들에 대한 부분만 없다라면 이것은 바로 석별형, 흑운형이겠죠. 근데 가운데 캔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석별형이 된다. 십자가 들어가게 되면 십자석별형이 되겠네요. 절반값을 관통하는 하락일 경우 바로 석별형이다. 별의 색상은 상관이 없다. 십자형 신뢰성이 더 높다. 똑같죠. 자, 상승하던 주가가 이런 석별형 캔들 패턴이 나타났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흑운형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높은 신뢰도가 높은 흑운형 패턴이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개의 캔들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세 개의 캔들 패턴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쉽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까마귀형입니다. 까마귀형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캔들,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반전형 패턴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캔들은 양봉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캔들은 짧은 음봉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승 갭을 두고 출현을 하게 됩니다. 상승 갭을 둔 두 번째 음봉이 출현하게 되고 세 번째 캔들이 두 번째 캔들을 감싸는 음봉 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음봉에 대한 부분, 하나의 양봉과 두 개의 음봉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이것을 바로 까마귀형이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전 차트에서 이 까마귀형 같은 경우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하게 됐을 때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구간에서 출현 시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패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 양봉이고 두 번째는 갭상승한 음봉, 그 음봉을 감싸는 세 번째 음봉이 또 나타났을 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났을 때 이 하락으로 반전하는 패턴으로서 까마귀형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전 사례가 양봉 뒤에 갭상승 음봉, 그 음봉을 감싸는 음봉, 그 출현 시의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면 하락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 언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음봉 발생하는 날.
장대 음봉이지만 매도를 해야겠죠. 자, 장대 음봉은 왜 매도인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봉, 갭상승 음봉, 그것을 감싸는 음봉이 발생 시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언제? 이때 매도하는 게 늦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패턴에서 까마귀형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뢰도에 대한 부분,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구간에서 나타났을 때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까마귀형이 드물게 나타나는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보시는 세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반전형 패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산병이다, 흑산병이다. 바로 이 개념은 혼마 문해이사가 얘기하는 적산병과 흑산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3법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속 3개의 양봉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 3개의 음봉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흑산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기존 추세에 대한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하던 과정 속에서 적산병 3개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완전히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이뤄낸다라는 얘기겠고, 하락하던 상승하던 주가가 연속으로 3개의 음봉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이 적산병이 출현했을 때 매수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음날 하락하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산병이 출현했을 때 주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락을 하지만은 반등을 했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적산병과 흑산병에 대한 부분 상승 반드시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산병 나타났다고 해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하던 주가에서 연속적으로 3개의 양봉이 나타났을 때 적산병이 나타났네요. 근데 바로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에 대한 부분은 매수 기회를 주는 패턴이다. 흑산병에 대한 부분도 매도 기회를, 흑산병은 나타났지만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은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됐지만 매도에 대한 기회를 주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산병과 흑산병 매우 잘 나타나는 패턴이나 단기적으로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3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1개의 캔들 패턴을 2개로 확장하고 2개의 캔들 패턴을 3개로 확장해서 이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반전형 패턴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주가에 대한 변곡점을 알고자 하는 것이 주가 패턴에 대한 연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반전형 패턴이 아닌 지속형 패턴입니다.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 자, 반전형 패턴에 대한 부분, 제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반전형보다는 난이도는 낮고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존 추세에 대한 부분 변경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속형 패턴의 첫 번째 타스키형입니다. 상승 타스키형, 하락 타스키형. 자, 타스키형이라는 것인데요. 이 타스키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캔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상승 타스키는 장대 양봉 뒤에 두 번째 캔들은 갭상승 양봉, 세 번째 캔들은 음봉이 발생할 때, 그러나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이것을 상승 타스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봉의 시가는 직전 캔들 몸통 안, 종가는 몸통 아래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번째 캔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의 중간, 그리고 종가는 몸통에 대한 부분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타스키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갭을 음봉이 메우